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법안 부대 의견에는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대위원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희망한다며 조속히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촉구했습니다. 세종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지난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구토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일 의료기관에서 일본 뇌염 의심 환자로 신고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이 두 차례 검사를 거쳐 어제 일본 뇌염 환자로 최종 확진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일본 뇌염 예방 접종력이 없고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질병청이 지난 3월 22일과 8월 5일 일본 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각각 발령한 이후 나온 올해 첫 환자입니다. 대전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비로 3조 8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규모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토지 보상비 131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내년 착공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사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 안산 고속도로 3,012억 원과 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억 원 등 총 77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6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도 공주 세종 광역 BRT 개발 사업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각종 사업비로 처음 8조 원대인 8조 3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5%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세종 은하수공원이 임시 폐쇄됩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은하수공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전동면이 공설묘지 시설을 임시 폐쇄합니다. 다만 실내 봉안당은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본인 포함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군도 추석 연휴 기간에 추모공원 시설을 전면 폐쇄하기로 하고 연휴 전날인 18일까지만 일반 묘역단지와 추모의 집에 한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대전 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감축 운행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감축 대상 노선이었던 48개 노선이 감축 운행 이전 시간표대로 정상 운행되며 지하철 운행 간격도 밤 10시 후 감축 운행 이전 간격인 14분으로 짧아져 운행이 완전 정상화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 조치와 함께 야간 감축 운행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87%에 해당하는 186만 명에게 코로나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 등으로 선정했으며 전체 지급액은 4,658억 원입니다. 지원금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유치 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6월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돼 문체부 승인 등을 거쳤습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는 현지 실사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정부의 공공주택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죽동 2지구를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과 장대동 등 4개 동 0.85제곱미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로 대전에는 현재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충남 도민들이 제안한 110개 사업이 내년 정책에 반영됩니다. 충청남도는 도민 참여 예산 제안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해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는 폐플라스틱 수거 지원, 청년 생태계 조성, 안전속도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예산 주민 28명, 보령 주민 18명 등의 제안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청양에 조성 중인 충남소방복지시설 부지 안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다수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건설에 앞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고분 4기를 포함해 유구 188기, 유물 490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충남 소방복합시설 경내에 1,800제곱미터 규모의 유적공원을 조성해 유적과 유물을 보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둔산과 서대산 등 주요 명산 4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충청남도는 대둔산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가 160톤, 청양 칠갑산의 9톤 등 이런 분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경력 단절 등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세종 요양병원 등 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지도, 이력서 사진 보정, AI 인성검사,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폐공사는 오는 6일부터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착을 이용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을 이용한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 첫 주에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조회가 제한되는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착은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한 공공 플랫폼으로 현재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학교의 97% 이상이 개학한 가운데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초, 중, 고 298곳 가운데 97.3%인 290곳이 개학을 했으며 밀집도 조정 중인 20곳을 포함해 모두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고등학교 1곳, 충남은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 등 13곳에서 현재 원격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전에서는 유치원생을 포함해 학생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교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